자, 이제 뭐 테마라는 것이 항상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테마를 넘어서 이제 모멘텀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시 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온다. 한때 이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지배해서 웹더독 현상이 만연할 때 터미네이터의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 영화 터미네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 자의식이 갖게 된 인공지능이 몸체를 가지면서 인류를 적으로 간주시켜서 멸종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인류가 멸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사실 없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줄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지? 무슨 집개미? 네. 일개미. 네, 일개미 로봇.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율주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송? 뭐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그거죠. 일단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것은 뭐 기후 위기를 넘어선 만큼이나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죠. 어제 몇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교실에 닥친 저출산 여파. 5년 뒤에는 강원도 초등학생이 한 10,000명가량이 준다고 해요.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워야 되겠어요? 기계가 이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키울 수 있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다가온다는 거죠. 출산율 감소. 그리고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졸츠라고 하는 기업이 이 잡마켓, 사람을 구하는 시장을 확 열어놨는데 한 1,220만 건 정도 되죠. 근데 실제 딱 구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고용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매칭이 안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매칭이 안 되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현상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어제 뉴욕에서 재활용 쓰레기에서 100조 원의 돈 냄새가 난다는 어떤 일간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천지개벽하는 미국 뉴욕. 이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이걸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재활용 쓰레기 할 때 다 인력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가서 막 손으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뉴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은 어마어마하죠. 860만 명의 뉴요커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그 선셋파크 MRF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다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뭐 자동화 설비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0조 원의 재활용의 쓰레기를 끄집어낸다? 이 기사는 이제 타이틀을 찾아보시면 한번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게 이제 바로, 또 한 가지, 원전 이슈가 최근에 많은데, 원자력 발전은 지극히 조금 고난이도의 위험성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보셨겠지만, 사람이 점점 할 일은 잃어가고 있고, 무인 자동화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마지막 뉴스가 삼성과 LG가 그래서 달려들고 있죠. 삼성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와보면 저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이제 착용해가지고 기능적으로 힘을 좀 배가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LG전자는 앞서 이제 서빙용 로봇, 안내 로봇, 뭐 배송, 자율주행이죠. 네, 그런 쪽으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기업은 로보티즈 이렇게 돼서 지분율 8%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전용 구동장치,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개념이 센서를 통해서 인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브레인인 AI가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구동이 필요한데 그 구동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액추에이터 하는 데가 로보티즈죠. 자, 여기까지 김영 매니저의 생각. 네, 로보티즈 저희가 이제 일전에 한번 좀 다뤄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게 지금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들리는 이제 풍문이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그룹의 지금 구조조정설이 이제 강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복권이 좀 되자마자 현장 경영을 하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방문했고 몇몇 기업들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방문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대상 기업이다. 막 이런 이제 좀 살벌한 얘기가 이제 돌 정도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인력 재조정, 그렇죠. 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막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 구조를 이제 조정하는 건 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제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장 산업에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또 안 되는 쪽은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이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산업계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 구직자 네네. 뭐 그게 1,000만 건이 넘게 아까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한 숫자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 1220만 같은데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네. 또 1,000만 건 이상 지금 네. 또 일자리를 구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 일이 필요한 분야는 되게 많은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첨단 산업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풍토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출산 대책 이런 건 매번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한테 가서 뭐 애를 안 저도 이게 개인적인 사지만 네, 자식이 없지만 네. 뭐 제가 이 나이에 애를 낳기는 그렇고 손주 볼 나이에 그렇죠. 보기보다는 좀 많아요. 자, 근데 그 강제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웃는 거죠 지금. 아니. 네. 사실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저출산 장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복지비 중에 이 네. 저출산 장려로 들어간 돈이 가장 많아요. 네. 근데 효과는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면 로봇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2030년, 2040년의 미래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무인 점포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키오스크 이제 특히 우리 이제 뭐 커피 네.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무인 점포의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MZ 세대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MZ 세대들이 요새 이제 막 코인이나 이런 걸로 이제 또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 해가지고 또 돈 버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페라든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좀 고령화되고 있고 실제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적절한 임금을 주고 쓸 수 있는 좀 젊은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구조적인 어떤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이제 로봇이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개미가 이제 길에서 막 배달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가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커피숍에 가서 요즘에는 이제 패드가 많잖아요. 네. 주문도 패드로 다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패드로 주문을 딱 하면 그 주문을 접수받아 가지고 로봇이 이제 커피를 제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접이식 로봇이 커피를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서빙 로봇한테 줘요. 네. 그러면 이 서빙 로봇이 그걸 딱 실어가지고 테이블로 딱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접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다 로봇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로봇 카페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에서 좀 살아갈 어떤 삶의 지향점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어디 우리가 호텔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대면 서비스를 받는 게 약간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로봇이 서빙해주면 뭐 특별히 불필요한 대화를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용 이제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서빙 로봇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수술용 로봇 이것도 정말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성장성이 진짜 좀 잠재력이 폭발적인 어떤 분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이제 놓여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로보티즈가 단연 뭐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조금 이제 추가를 좀 해드리면 뭐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삼성 무인 자동화, 무인 공장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익 THK도 마찬가지 다관절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술용 로봇 개발하는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요 회사도 진짜 이제 로봇 기업으로도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만 다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검사. 네 주가가 거의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박살이 나버렸는데 고영도 이제는 로봇 산업 쪽에서 매출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조금 감안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를 네, 물어보는데 네.
유일 로보틱스 리뷰를 해드릴까요? 네. 어저께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33,000원, 34,000원 이 박스권 상단 신고가를 한번 뚫었어요. 대부분 로봇 그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맞아요.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주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빠지지 않고 주가의 위치를 이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는 흐름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어제 유일 로보틱스가 초반에 약간 이게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비슷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즘에 이제 가장 좀 핫한 뭐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고점을 뚫을 때 한 방에 사실 잘 뚫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털고 나갈 사람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성일하이텍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다음날 보시면 이제 윗꼬리 길게 달리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와요. 보통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면 다들 상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장대 연봉 나온 날이 8월 19일 날인데요. 이날 보면은 무시무시하게 장대 연봉을 얻어맞고 꼬리가 길게 달려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털어내고 다시 그냥 바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자리를 저는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워낙 2차 전지 쪽이나 폐배터리 쪽 이슈가 좀 강하니까 로봇이 좀 상대적으로 묻히는데 로봇도 사실 뭐 삼성이나 LG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기아차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액이라든지 뭐 인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뭐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32,000원, 뭐 31,000원 요 구간대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뭐 정고점을 좀 뚫어내는 그런 이제 자리를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폐배터리라고 해서 뭐 사람이 그걸 뜯겠어요. 다 로봇이 뜯겠죠. 로봇이라는 개념이 이제 산업용 로봇은 뭐 화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암이라는 그 파리가 하나 달려가지고 관절이 꺾여가지고 아까 그 버튼 누르듯이 그렇죠. 그게 산업용 로봇이니까 뭐 자 정경민 차장의 생각은 로봇 전 산업용 로봇은 좋아하지만 서비스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나 테이블 옆에서 제가 이거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 그게 되고 아까 김혜미 얘기했잖아. 요즘은 그 추세들이 가보시면은 서빙을 하는 누군가가 와서 주문을 받고 가져다 주는 게 점점 줄어들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좀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당장 내일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고민하더라고요. 이 자동화로 가야 되나. 저는 로봇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려면 이게 법이 좀 다듬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쓴다는 개념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걸 로봇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이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지니어나 이런 의견이 잘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한 두 스텝 정도 좀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법은 이 로봇 쪽은 지금까지는 그냥 가능성 이런 걸로 이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올 하반기 내년 정도 돼서 좀 법이 조금 개정되고 로봇에 관련된 이런 좀 흐름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좀 굉장히 좀 주도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정경민 지금까지는 차장이 좋아하시는 네. 군사용 로봇은 어때? 군사용 로봇은 수요가 한정적이잖아요.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시장이 아직은 좀 한정적. 물론 이제 나중에 인구가 감소하면은 군인은 누가 한 하죠? 30년, 50년쯤 지나면 이제 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던 스타크래프트처럼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아, 뭐 당연히 대리전 양상을 띠게 그렇죠. 다 무인 무기로 다 이제 하게 되겠는데. 무인 드론도 사실 로봇의 개념. 로봇의 개념이죠. 그것도 로봇의. 그래서 좀 뭐 강력한 성장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강한 섹터지만 네. 그만큼 강한 테마성도 있는 종목이라서 저 섹터라서 서비스 로봇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냥 협동 로봇 쪽을 그냥 좀 펀더멘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좀 가치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아직 어느 사업장도 대량 발주가 딱 나온 경우는 잘 없어요. 뭐 일부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렌탈 형식의 이제 서비스 로봇도 아직까지는 이제 화제성, 뭐 홍보성, 뭐 이런 쪽의 역할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냥 가장 좀 그 기초적인 그냥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이제 주된 역할로 일단 좀 시각을 이렇게 좀 보수적이신 분들한테는
시각을 좀 한정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게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다관절 감속기, 네. 예, 그리고 뭐 비전 머신닝, 뭐 이런 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하여튼 좀 시각을 보수적인 좀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쪽으로 시각을 좀 좁히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주식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만 조정을 많이 받았던 SPG 같은 종목이 네. 뭐 오히려 다시 지금 뭐 공략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터, 타이밍이라고 좀 전기 모터. 이렇게 뭐 감속기 이런 네. 부분에 뭐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비전 머신닝,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뭔가 이제 구분해내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트림이라는 네. 종목 두 종목 좀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반자들은 로봇이라는 개념을 뭐 다 익히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순환하고 또 돌아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또 잡아봤고요. 로보티즈 중심으로 정계민 차장은 SPG하고 트임을 확장성으로 가져주셨고 김현 매니저는 저는 고영 하겠습니다. 고영,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